특전사는 강철부대 출연 꿈치만큼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는 저에게 믿어 있습니다. 그 코드네임 뭐 빅보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나가도 저희는 항상 1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707 특수무단에서 근무한 예비역 중사 강동사로입니다. 특전사는 어떤 부대인가요? 특전사는 전시와 평시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 전시에는 가장 적후방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 주요 시설물 폭파, 그다음에 적 교란 작전을 수행을 하고, 특전사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저는 좀 더 좀 특별한 곳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 특전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월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받나요? 처음 하사로 임관을 해서 임관 받는 월급은 그래도 15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월급이 좀 적네요. 월급 외에도 우리 특전사는 말 그대로 공수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수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수당도 많이 있고, 국가적으로 또는 부대에서 많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많이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복무했을 때 파병을 가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서 지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파병지를 가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내가 받는 월급도 받지만 유엔에서 파병수당이라는 것도 이제 덤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그 파병수당이 월급 못지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달 월급이 두 달 월급만큼의 월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하사 이제 갓 인가나 갓 중사를 단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파병수당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병을 좀 많이들 가고 싶어는 하죠. 그 파병에 대한 조건도 있나요? 이제 파병 시기가 되면 저희 707에서는 두 개의 팀이 이제 파병을 가요. 707에선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UAE로 가는 팀 하나, 레바논으로 파병을 가는 팀 하나, 이렇게 두 개 팀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팀을 이제 팀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선발 또는 지원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접, 평가를 보고 이제 그 한 개의 팀을 꾸려서 이제 파병을 가는 경우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데 네네. 돈은 얼마 받았어요? 이거 좀 말하면 좀 와이프한테 걸리는데 많이 받아요. 진짜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습니다. 공이 몇 개 정도 되죠? 그래도 공은 똑같이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월인가요? 그렇죠. 특전사는 어떤 훈련을 많이 하나요? 특전사는 어떠한 특정 훈련을 하기보다 실전에서 항상 실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또 하늘이면 하늘, 항상 실전과 같이 모든 훈련에 임하고 있죠. 이 파병을 가가지고 이제 그 현지에 저는 레바논을 다녔는데 이 레바논에 가서 이제 대민 지원 또는 의료 지원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경호를 담당을 해요. 그럼 가장 가까이에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생활시설 또는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이제 뭐 그 나라의 실제 상황이라든지 걸 가장 가까이서 접하게 되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유럽 국가와 주변 국가들의 사이에서 이제 혼혈되고 있고 또 세계 10대 미인을 뽑는 대회에서도 레바논 여성분들이 굉장히 순위 안에 들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눈에 담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의료 지원을 나갔다가 저희는 이제 경호가 주요 임무다 보니까 묵묵하니 선글라스와 방탄복과 헬멧과 그리고 또 총기를 다 가지고 묵묵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로 웃으면서 시원한 이 음료수를 하나 갖다 줬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나요? 아무래도 저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이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전사를 알게 된 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고 많이 알게 됐어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많이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여성 전무 거의 열의 여덟은 그래도 군인들 멋있다 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송중기 씨의 그 연기, 그 대사, 그리고 그 옆에서 중구 씨의 그 멋진 대사들이
여러 여성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특전사분들도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인 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버프를 받아서 아무래도 저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와이프분을 만나신 건가요? 참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그 버프를 좀 효과를 좀 받았죠. 아내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던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태양 후에 명대사가 진짜 많잖아요. 네. 써본 경험이 있나요? 이거 지금 다시 생각하면 좀 손가락이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가 이제 연극을 하는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연락을 하면 항상 바쁘다고 저녁에도 이제 촬영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해서 들었을 때 극단에서 배우 또는 조연출 또는 이제 막 이런 거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극단 일을 하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이 대사를 했었는데 손발 너무 많이 오그라들었죠. 근데 또 아내가 좀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면 그 코드네임 뭐 빅보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각자 다 그런 코드네임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적진에서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이 군복은 수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작전에 투입을 할 때는 저희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전지에서 임무 수행을 할 때도 이름보단 이제 좀 더 서로가 부를 수 있는 코드네임으로 예를 들면 뭐 D-1, D-2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각 팀마다 전술이 있을 거예요. 그 전술에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직책 또는 직책 다음 순번을 매겨서 이렇게 코드네임으로 정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죠. 드라마를 보면서 유서 같은 걸 쓰고 네네네. 그다음에 군번줄을 이제 거기 같이 함께 동봉해서 놓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그렇나요? 실제로도 제가 있던 이 707이라는 부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707에 와서도 그렇지만 항상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실전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유서 안에 또는 이제 머리카락 또는 손톱 이제 깎아서 넣는 일도 있고 당연히 작전의 임무의 수행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군번줄도 함께 넣죠.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입이 되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이 나라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언제든지 국민을 위해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고요. 가장 좀 알려진 사건으로는 선물교회 그 피랍 사건 때 저희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다행히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작전 투입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계셨던 건가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여단에 있을 때라서 이제 함께 훈련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이제 707이라는 부대를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707 대원을 위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교육 과정에도 이 707에 대한 이 부대의 역사나 이 부대의 전통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전통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항상 실상황에 투입되고 있고 지금도 항상 그 최전방의 최일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국가 재난 사태 또는 최근 있었던 그 탈영병 사건 때도 그 탈영병을 잡기 위한 최전방선에서 저격수 또는 즉각 대응 부대로 신속하게 실탄을 장전하고 저희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파병을 가는 게 휴가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조금은 공감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대에 출근을 하면 출근과 동시부터 퇴근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를 준비하고 또 항상 이 대테러 대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내가 이제 항상 대기 부대에 걸리게 되면 진짜 전화기는 항상 손에 쥐고 살아야 돼요. 오죽하면 이 불시로 이제 비상문자를 날렸을 때 응소를 하나 안 하나를 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도중에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도 핸드폰은 지퍼백에 담아서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항상 긴장과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파병지를 가게 되면 물론 그것도 위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내가 다음 일정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이 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에 조금은 주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 개인만의 시간을 찾는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휴가라고도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전사분들이 굉장히 몸이 다 좋잖아요. 지금도 몸이 그때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제가 전역할 때까지만 해도 딱 78kg, 80kg를 좀 가졌었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는 좀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면 제가 잘 담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한 이유는 뭔가요? 전역을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좀 가족에 대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물론 지금의 아내와 이제 연애 시절 데이트를 할 때 갑작스러운 비상소집에 이제 영화를 보다가도 나 잠깐 부대 들어갔다 올게, 부대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사건 아닌 사건들 몇 차례 있었고, 아내가 정말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도 부대 임무의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게 저희 부대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에 좀 미안함도 컸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내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좀 가족의 곁에서 가장 좀 더 가정에 충실을 하고 싶어서 좀 전역을 하게 됐죠. 전역 후에 갈 수 있는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 안에서 이 특전사라는 또 이 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특수성을 가진 이 부대이다 보니까 이 특수부대에 대한 특채를 볼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또는 뭐 이제 경찰특공대, 청와대 경호처 또는 보안업체, 그리고 해외 용병으로도 좀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군인에 대한 이슈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강철 부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가짜 사나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나요? 이전에 이 가짜 사나이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군복무를 이 특수부대를 근무했던 인원들이 아닌 이 근무 환경에 대한 이런 걸 훈련에 대한 강도를 직접 보는 정도로 했었다면 시즌 1도 그랬고 이 시즌 2에도 이게 출연한 우리 707 후배분들, 그리고 이 특전사팀에 있는 우리 오상영 중사, 그리고 성태현 하사, 우리 함께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파병도 가서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후배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많이 궁금했고, 그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부대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강철 부대 출연 제의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좀 출연을 해봐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707이라는 이 타이틀이 정말 달기도 힘들고 이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없지 않아 정말 커요. 그래서 마음만큼은 우리 부대는 무조건 나가면 1등이다, 우리 707이 최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지만, 혹시나 이제 부대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자중하고 있습니다. 더 솔저스를 보면 그 처음에 체력 평가를 해가지고 뭐 타이어도 굴리고 줄을 타고 올라가서 종을 치고 하는데, 강주사님은 몇 분 몇 초 정도 예상하나요? 더 솔저스에 보면 우리 홍범석 선생님이 정말 극한의 환경을 딱 이겨내고 1등을 하셨잖아요. 근데 홍범석 선생님 같은 경우도 부대에서 진짜 전설로 꼽힐 만큼 정말 체력이 정말 좋은 선배였어요. 그 선배님이 그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 선배님 뒤꿈치만큼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전사를 지원하고 싶은 젊은 층이 있을 것 같은데
특전사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특전사는 말씀드렸다시피 간부체계예요. 내가 정말 운동을 했었고 또 체력적으로 자신 있다고 해서 모든 인원이 특전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간부로서의 자질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 간부로서의 자질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고비를 마시고 이제 3번의 좀 아픔을 딛고 특전사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체력 정말 중요하죠. 이 체력이 말 그대로 국방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특전사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한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5kg 그리고 턱걸이, 잇몸 일으키기 이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체력이 정말 좀 남들보다는 상상 이상으로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중사님은 네. 한 번에 합격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번의 고비를 맞았어요. 정말 체력적으로는 정말 누구보다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체력은 다 만점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간부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3번의 고비를 마시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했었고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아픔을 딛고 결국에는 합격을 했죠. 그때 합격했을 때 진짜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아들이 특전사를 지원을 한다. 네. 말리실 건가요? 굳이 힘든 일을 하겠다. 하지만 우리 도윤이,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가 걸어왔던 길을 우리 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한 몸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겠다면 정말 아빠로서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네. 군대에 가지 않겠다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좀 곤란한데. 특전사에서 남편이자 아빠로 만들어준 와이프분에게 그냥 아내한테 하듯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선미야, 많이 부족하고 못난 오빠들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또 열심히 살기 위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준 우리 선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도윤이 다시 한번 고맙고 우리 두 사람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사는 든든한 남편